오늘의 제목 보이시나요? 일본 경제 보고 세계에서 욕먹고 얻어 터지다. 이번엔 미국 뒤통수까지 채 없다. 트럼프 일본 섬나라로 고립시켜버릴 기세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8월 1일이죠. 금요일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2차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경제전쟁이 시작이 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각자 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실상 대국민 담화를 내놓고 대응을 즉각적으로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에 해내 언론들조차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 연신 보도를 하고 일본을 까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역을 무기화했고 저택을 일으킨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일본에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 와중에 일본 방송에서 진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뒤집어질 많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NHK에서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한국 측이야말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일본 경제산업성이 있습니다. 좀 기저도 여기에 추가적인 발언이 있는데 일본은 수출 관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 우대 대상국 절차를 가진 모든 국가로부터 우대 조치를 받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일본을 대한민국 측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그 상황을 잘 확인하고 싶어요. 일본의 조치는 수출 관리 절차로 보복 등의 의미가 절대 아니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인 것 같고 싸움을 걸고 시비를 튼 두 군데 지금 이런 식의 뻔한 대응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에 영향 없다고 하더니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니까 저 소리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매 운동과 수출 규제가 충분히 일본의 경제 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소리입니다. 자, 우선 외신들의 기사를 좀 봐볼까요? 우선 CNN에서는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반도체 및 글로벌 전자기기의 공급망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일본의 조치라고 올라와 있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 공급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약 70%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애플과 화웨이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이 반도체 칩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공급하고 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는 구매자들에게까지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경제전쟁의 선포와 다름이 없고 일본의 조치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라고 톱기사로 올라왔었습니다. 영국의 BBC도 미국의 CNN과 같은 논조의 기사를 연신 둔 왔고요. 또 업통신에서도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가 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반도체와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 공급망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이다.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역사적 문제로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이 역사적 문제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조치다. 라고 기사를 썼어요. 자, 이 정도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본인들만의 주장이고 세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각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없으면 세계 전자기기 시장에 큰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일본의 이번 조치는 쳐야 하고 잘못된 부치며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화이트리스트 제어에 대한 선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식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와중에 제목처럼 일본이 엄청난 상태 그래 버리는데요. 미국의 뒤통수를 사실상 강하게 쳐버렸습니다. 미국부 일본이 이 정도로 막무가내로 나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관계를 무시한 채 거절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견과 관련해서 동맹국인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본이 이를 보류했는데요. 이 정도면 트럼프도 아베를 싫어하고 아베도 트럼프로 싫어하는 관계가 사실상 수면 위에서 이제 표면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아베가 체험이 위한 선거를 바탕으로 재선에 다시 시도해서 다시 한번 정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트럼프가 재선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집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면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매일 선박들이 12억 달러 수준의 석유를 수송하고 있는 수역이고, 특히 지금 이란과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란 거죠. 미국한테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사실상 이제 거의 전쟁 수준으로 다다른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돌 정도로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한 상태죠. 사실상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연합군은 대이란 포위만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겐 이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란이 군사적 목적으로 만약 무력 도발을 하게 된다며 옆에 있는 이스라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해주고 올라 지하드 하마스 같은 세력에 대해 무력화 작전을 할 수가 있죠. 본인들이 원하는 또 주변국 순위파의 국가들에게 미국의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여건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바로 사우디가 최근 대로 미국의 무기 구매량을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을 했죠. 또 이렇게 파견을 통해서 본인들이 본인 국가들의 상선들을 지키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굳이 호르무즈 해협에 본인들의 군사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모로 이란과의 관계, 그리고 그 주변 국가 그리고 본인들의 군사력과까지 생각을 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연합군이 보호하게 된다면 미국에게는 전반적으로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요즘 아주 막 나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일본과 이란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파견하게 되면 일본의 원유 수송길이 바로 막히게 되죠. 그 상황을 일본은 피하려는 겁니다. 이란과의 우관계도 살리고 해협의 안전을 확보한 척하면서 미국의 홀은 우주 해협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죠. 평화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말이죠. 자, 댓글 보니까 한미리 군사적 동맹이 굉장한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일본도 이 한미일 군사적 동맹에 대해서 중요하게 정말 생각한다면 미국의 이런 요청을 왜 안 받아들일까요? 정말 중요하다면 말이죠.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본이 최어플라인에서 좀 빠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재선에서 실패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회의에서 중재를 요청해도 빨을 안 들어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한미일 동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일본이 지소미아파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는데 본인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아시아의 북쪽에 위치한 국가들이죠. 러시아, 중국 이 국가들의 안보 정보는 얻고 싶은 거죠. 악재에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다. 이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2.03포인트 1.09% 내린 1995.31로 출발의 장중 한때 1989.64까지 떨어졌다. 2000선 붕괴는 올해 1월 4일 1984.53 이후 7개월 만이다. 코스닥도 10.25포인트 1.65% 내린 612.01로 출발해 장중 한때 607.01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갔다. 2000선 붕괴는 올 1월 이후 7개월 만.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가치는 개장 직후 1196.5원까지 떨어져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올해 최저점과 같았다.
오전 10시 30분 현재 1193.6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 강요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이 투심을 건드렸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현지 시간 트위터에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낙폭이 더 커졌다. 세율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조치여서 불안감이 커졌다.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분쟁에 MSCI 재조정까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의 신흥시장 EM 지수 정기 변경이 이달 중에 이뤄진다는 점도 긴장감을 높였다. 중국 본토주 반영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50%에서 100%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EM 지수 내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빠져 중국과 사우디로 옮겨가면 이미 약재가 접힌 국내 증시는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 경제에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일본발 제재다. 하이넌 메리츠 종금증권연구원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적용되는 21일 이후부터 일본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코스피 2000선 이하 장기화 가능성은 작아.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흐름은 조정 국면의 연장선에서 등락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코스피가 2000선 이하에서 장기간 맴돌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